방금 전에 교재 7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봤는데 목적은 재정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문 읽어본 거예요. 여기다가 별표 2개 넣으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이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해야 될지를 법에 규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즉 중개업을 하는 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결국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 단어를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세 단어가 바로 전성국이 됩니다. 전성국. 세 단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전성국.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할지를 규정하여 이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국민이 부자 되도록 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됐습니까? 요 세 단어를 주의하시고, 특히 전문성에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나누는데, 요 전문성을 공신력을 제고한다느니 하면 틀린 거예요.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고, 또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밑줄 치는데, 이 중개업이지 요걸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틀리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틀려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입니다. 항상 시험은 여기서 시험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 뭘 육성한다고요?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육성하는 거지. 요걸 갖다가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한다느니 또는 적절히 규제한다느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육성이에요. 예? 중개업 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거예요. 육성하는 거지 중개업 못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 국민경제 이바지함이지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느니, 재산권을 보호한다느니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국 세 단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해됐습니까?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밑에 반가로 이번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찾으셨습니까? 구성이라는 것은요, 요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구성 어떻게 되어 있긴 전부 다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어떻게 조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조문에 구성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 구성. 법령은 법과 령, 이게 합쳐서 두 단어가 같이 읽이지만 실제로는 뜻은 다릅니다. 법과 령,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이라는 것도 있고 령이라는 것도 있고 법과 령이 합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은 법률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법률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령이라는 것은 뭘 줄인 말이에요? 명령을 줄인 말이에요. 명령을 줄여서 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규제하는 이 중개업에 관련된 법규는 공인중개사 법률과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른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죠. 국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즉 개공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 법규의 이름을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총 1조부터 51조까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51조 뒤에는 부칙이라고 있어요. 부칙은 이 법에 대한 안내글인데요. 부칙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칙에 과거의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하여 지금까지 중개업을 했거나 85년도에 1회 시험 봤지만 89년도까지 섬지역에서 자격 없어도 허가받아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중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속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라는 내용을 요 부칙에 수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법률은 51개 조문인데 이 51개 조문도 별거 안 돼요. 그래서 이 51개 조문은 단지 중개업을 하는 이 개업고사는 이렇게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이렇게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가장 큰 골격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하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하겠습니다. 중개업을 했을 때 보수는 이렇게 받으세요. 더 받으면 어떻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커다란 골격만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고 이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지 감독하라고 국회는 행정부에다가 이 법률을 내려보내줍니다. 행정부는 법대로 중개업을 하는지 감독하는 관청이 행정관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을 내려주면서 동시에 행정부에서도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법규를 제정할 것을 의무를 합니다. 본래 법규의 제정 권한은 국회가 법규 제정 권한이 있는 거지 행정부에서 법규를 제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국회에서 모든 법규를 다 제정하려니까 실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감독하는 관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 해서 국회에서 법규의 제정 권한을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하고 국회로부터 법 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부에서도 또한 법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를 총칭하여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명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고 장관이 만들었으면 무슨 부가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으면 국토교통부령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으면 국방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만든 법규를 부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법규를 대통령명령, 줄여서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장관들이 만든 법규를 부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밑에서 여러 장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입니다. 무슨 부요? 예,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한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국토교통부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령은 요 법부로부터, 즉 국회로부터 법 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서 없는 부분을 좀 더 채워놓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국토교통부령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꼭 절차상 알아둬야 될 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이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과 지금 국토교통부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밑에 제1차관이 있고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제2차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은 한 명입니다. 예.